혹시 요즘 아이 틱 증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틱 증상이 의심될 때 증상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켜봐도 괜찮은 틱과 그렇지 않은 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 틱이 괜찮아질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틱장애 치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틱장애 치료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틱장애는 단순한 습관이나 버릇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안 해야지 생각할수록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눈틱을 예로 들자면은 눈을 깜빡이는 거를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눈시가 간질간질해서 결국 더 많이 깜빡이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전조감각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재채기가 나오기 전에 그 답답한 느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증상을 지적을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멈추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재채기 참을 줄 압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틱은 크게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눕니다. 운동틱은 눈 깜빡이기, 어깨 들썩이기, 머리 흔들기 같은 몸의 움직임이고, 음성틱은 킁킁거리기, 기침소리 내기, 목을 끊임없이 가다듬기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우선은 아이가 가장 힘들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해지죠. 또 학교 생활에서도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 하락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 무리에서도 특히 눈에 띈다거나 덜어는 어떤 특정 증상을 반복하는 모습에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생님께서 잘 모르셔서 지적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도파민 억제제, 신경 안정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클로니딘 같은 약물들이 사용되고요. 이 약물들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버리거나 신경 전달을 조절해서 틱 증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제가 만나게 되는 아이들의 약 30%에서 40% 정도는 이렇게 틱 치료를 약물로 조절해 보다가 어려움이나 한계가 생겨서 한의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는 습관반전 훈련이라고 해서 틱이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 다른 행동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일부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자구책으로 증상이 올라올 때 어떻게든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틱 치료 방법으로 선용하기에는 아이들의 연령이라든가 증상의 경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우 좀 제약이 따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채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틱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데요. 실제로 틱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자극인자들은 생활 속에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 돼야 되고요. 알맞게 휴식하고 충분히 잘 자고 또 적절하게 신체 활동도 하고 운동을 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평소에 줄이는 방법을 늘 권장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실제로 그 문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바로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틱을 약물로 치료해 나가는 과정 중에 특정 약물의 경우는 아이가 정말 많이 졸리거나 무기력해하거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작용은 틱 증상 자체의 경감과는 별개로 성장 발달의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페리돈 같은 약물은 프롤락틴 수치를 올려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할로페리돌은 수체외로 부작용으로 근육 경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약물을 중단한 이후부터인데요. 중단 이후 재발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또 약을 끊게 되면 다시 틱이 심해지거나 다른 틱 증상이 다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약물 치료 기간을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을 한 이후에 경과 관찰을 통해서 양을 줄여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반동 현상, 그러니까 이제 억제되었던 증상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형태의 내용들도 늘 좀 부담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증상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설명드릴 행동치료 부분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전조 감각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를 못해서 훈련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억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 깊은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틱을 4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치료합니다. 첫째, 간의 기운이 지나치게 항진돼서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둘째, 심신불안이나 정신적 증상이 함께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 셋째, 타고난 소화기가 너무 약해서 간의 기운이 조절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 넷째, 담과 열이 결합돼서 신경계를 흔드는 상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위의 4가지 변증을 통해서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증상이라도 아이의 어떤 체질과 성장 정도에 따라서 처방되는 약제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같은 틱 증상이라도 뭐든지 잘 먹고 투실투실한 아이, 반대로 밥알을 세어가면서 먹는 마른 아이의 경우는 같은 증상이라도 각각의 성장과 체질에 맞춰서 약제 구성도 달라야 정확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을 통한 틱 치료는 큰 틀에서는 과도한 긴장을 조절하고 또 한약으로 과흥분된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게 하는 건데요. 치료 중기 정도가 되면 고학년 친구들은 전조감각 단계에서의 긴장이 조절되는 경험과 더불어 증상이 약화되고 소실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후에는 늘 변수가 있는데요. 아이의 학습량이 너무 과중하거나 또 집에서 TV나 핸드폰을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거나 부모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라던가 학교에서 교우 관계라든지 별도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비가 잘 돼야지만이 향후에도 이제 완전한 치료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이제 틱 치료가 시작이 된다면 제가 이제 개별 맞춤 탕약을 다려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틱이 발현된 친구들은 긴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민한 기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긴장을 완화해주는 약제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불균형 상황, 이를테면은 밥을 너무 안 먹는 아이, 소화가 더딘 아이, 수면이 좀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 땀이 너무 많은 아이, 이런 형태로 불균형 상태들도 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틱도 자연히 같이 개선되게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의학도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나 한두 번 치료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아주 짧게는 3개월, 평균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질이라던가 생활 습관, 스트레스, 환경에 따라서 개선 속도도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처방을 써도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3달이 훨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장애는 특히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심리적인 불균형의 원인 비중이 큰 경우는 사실 한의학적 치료만으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한약 복용, 침 치료, 학업량 조절 등으로 완치가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심리적 완충지가 집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가족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또 아이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등이 원만하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를 이미 하고 있다가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는 약물 상호작용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치료를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 생활 전체를 함께 보는 통합적인 접근인데요. 틱장애는 단순히 아이의 의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몸의 긴장에서 신경 과민으로 그리고 틱 증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특히나 잠들기 1시간 전은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뭔가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간식류라던가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초콜릿 같은 경우는 신경계를 자극해서 틱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인스턴트 음식의 첨가물들도 아이들의 예민한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몸에 좋은 것들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목과 어깨를 이완하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보통 목과 어깨의 긴장이 뇌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틱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치료 중에 틱이 있는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훨씬 극대화시키는 생활 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긴장을 이완하는 연습인데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랑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잠들기 전에 나란히 누워서 아이가 긴장이 올라올 때 그 시간 사이사이 간단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이 연습이 잘 되게 되면 실제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에 한 5분씩이라도 자는 시간에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마음을 안정화시켜서 틱 증상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산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한 생활관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격렬한 운동, 특히나 늦은 시간 운동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생활 환경관리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틱이 있는 친구들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안의 불필요한 소음을 조금 줄여주시고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조금 은은한 조명을 사용해 주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편안한 음악이라든가 적절한 생활소음 정도를 노출해 줘서 조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치료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어떤 이해와 지지가 아이한테 늘 전달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적절히 조합한 통합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에는 약물로 우선은 증상을 빨리 안정시키고 동시에 한의학적 치료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약물을 줄여나가면서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약과 양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됩니다. 둘째, 치료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여나가는 것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꾸준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증상의 변화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가족 구성원들이 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틱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틱 장애는 단순히 약물로만 억제하거나 행동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몸과 마음, 환경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틱은 아이가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아이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셔서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혼내켰거나 가르치고 계셨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인내와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아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